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0일 D+5일 즉 총선 5일이 지난 오전입니다. 월간조선은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월간조선은 특종이 많은 잡지인데 특히 역대 정권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는 일종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에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기 전에 현대그룹을 앞세워 가지고 4억 5천만 달러 플러스 5천만 달러의 물품 합쳐서 5억 달러의 금품을 보낸 것이 그게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인데 그 단초를 연 기사를 쓴 게 월간조선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후속 특종도 많이 했습니다. 이 월간조선이 요사이는 작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성해가지고 미국에 예치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판단한 13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 관련 의혹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5월호가 이틀 전에 나왔는데 여기에도 5번째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5번째의 기사가 점점 진화를 합니다. 점점 더 깊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깊게 들어간다. 예컨대 지난 호에서는 김대중 삼남 김홍걸 씨가 주변에 제시했다는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한 1억 달러 비자금 수표, 1억 달러 현금 수표입니다. 현금 수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US뱅크에서 발행한 것인데 사진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 사진입니다. $1억 달러 수표 평생 볼 수 없습니다. 저도 1억 달러 수표를 보고 이게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느냐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습니다. 여기 센트까지, 센트, 달러, 점하고 센트, 00 이렇게 했으니까 100 million dollars and 00 cent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간조선의 이 특종을 조선일보, TV조선, 동아일보, 중앙일보, YTN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점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가 보통 단편소설 하나가 될 정도로 분량이 많고 구체적 정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여기에 등장하는 기관의 명칭도 무시무시합니다. FBI 또 미국의 IRS 국세청입니다. 한국의 국정원 그리고 한국의 국세청 이런 기관들이 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이걸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대충 다른 매체가 특종한 것은 시기 질투심으로 해서 일부러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김대중이란 이름에 따른 어떤 부담을 느껴가지고 보도 안 하는 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찌되었든 한국 언론이 집단적인 지금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언론사를 쓸 때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에 굴종해가지고 뭐 조선동아일보가 친일적 기사를 썼다.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치욕으로 한국 언론의 치욕으로 기록될 겁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사건이 어떻게 월간조선의 보도 하나로 차단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월간조선의 특종은 지금 한국 언론 전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기자냐?
당신들이 기자냐? 이것도 안 쓰느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월간조선 광고가 나와 있어요. 광고에 DJ 비자금 의혹을 한국과 미국이 3년간 합동 추적했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가 안 씁니다. 조선일보가 안 쓰니까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안 쓰는지 연합뉴스는 뭘 하고 있는지 이게 힘겨루기입니다. 진실의 힘이 강하냐 아니면 덮는 힘이 강하냐 이 귀추가 참 주목됩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 덮인다면 대한민국은 백주의 암흑입니다. 백주라는 것은 뭐냐? 언론 자유를 누리면서도 진실을 덮어서 암흑을 만든다는 거죠. 백주의 암흑, Darkness at Noon이라는 옛날에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조성호 기자인데요. 이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국정원 문서 확인, 한미, DJ 비자금 의혹, 3년간 합동 추적. 큰 제목은 국정원, 국세청, FBI, 미 국세청 합동으로 DJ 비자금 추적, 계좌 등 확인, 계좌 등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 문서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국정원 문서를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 국정원 문서가 재판정에 제출이 돼서 월간조선 기자 손까지 넘어간 겁니다. 왜 재판정에 들어갔느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가지고 국가 기밀을 막 뒤지는 과정에서 김대중 비자금을 추적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 그때는 김대중 비자금 실체도 없는데 루머를 붙들고 추적을 해가지고 괜히 약점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적도 뭐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미국과 합동을 했다는. 그런데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저로부터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것을 추적한 최종업 1차장 그리고 김성연 국장 두 사람이 지금 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아 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업 씨는 징역 1년 6개월, 김성연 국장은 징역 2년을 지금 2심에서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목이, 저도 재판정에 갔더니 죄목이 뭐냐? 죄목이 이 비자금 추적하는 공작금, 공금이죠. 공작금을 지출할 때 뭐 격리 규칙이 안 맞아졌다 이런 겁니다. 그게 왜 과묵살이 해야 될 사안이냐? 그것보다는 이 비자금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판사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듣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김대중 비자금을 덮는데 이 정권, 검사, 판사, 언론이 지금 합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는 뭐냐? 당연히 이 사건을 취재를 했으면은 김대중 비자금이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정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인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안 했어요. 오히려 이걸 추적한 사람을 잡아 넣었다 이겁니다. 이런 검사, 그러나 재판장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재판하면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장도 덮었어요. 언론도 덮고. 자, 정권, 검사, 판사, 언론이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조선이 끈질기게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최종 판단, 그것을 추적한 국정원 최종 판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볼 때 실존 가능성 다대는 한자로 썼습니다. 증거 자료라는 것은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13억 5천만 달러의 김대중 조성 비자금이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다대하답니다. 이게
국정원의 판단이에요. 국정원 판단. 그럼 여러분, 이게 정치적 사건으로는 최대의 스캔들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은 해외 탈세 혐의가 있으니까 국고 환수를 하든지 추징을 하든지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정의가 살 것 아닙니까? 이 정권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정의, 정의, 정의 아닙니까? 정의로운 사회 만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을 특명으로 수사를 하라고 해야죠. 이런 걸. 그러지 않고 지저분한 사건, 무슨 장자연, 김학의 전 차관, 다 무죄로 나왔지만 이런 사건 가지고 하면 그 대통령 채통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국정원 최종 판단, 증거 자료를 볼 때 실존 가능성이 다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요약을 한 거 보면, 일단 요약을 한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 중 핵심은 미 국세청 IRS가 파악해 정보원을 통해서 국정원에 보고된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1,300만 달러, 1억 1,300만 달러가 이번에 새로 밝혀졌는데, 이 1억 1,300만 달러의 조성 과정에 대해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조성한 비자금 관리자 A씨의 조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계 여러 은행이 별로 재산도 없는 A라는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식으로 1억 3천만 달러를 조성을 했다. 그럼 누가 이 은행, 여러 은행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1억 1,300만 달러를 보내주었느냐? 그것만 조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박윤준 씨가 증언을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씨는 미 연방검찰에 불려가서 전주, 이 돈의 주인, 비자금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자료에는 북한의 어느 간부가 DJ 비자금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희호 씨의 빈번한 방중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미국이 은닉 비자금 조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DJ 측이 중국어로 자금 도피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좀 하나하나가 아주 폭발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가. DJ 비자금 중 일부는 클린턴 미 국무장관 정치 후원금으로 대형 사건으로 인지 IRS가 국정원에게 IRS의 요원이 국정원에게 전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게 월간조선 기사의 핵심을 뽑은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과를 통해서 이 사건이 취재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시작이 되었느냐를 다큐멘터리식으로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국정원 자료에는, 월간조선이 입수한 국정원 자료에는 지난달에 월간조선이 공개한 1억 달러 수표와 관련이 있는 DJ의 미국 서부 비자금 추적 과정뿐 아니라 동부 뉴욕 근방의 비자금 추적 과정도 자세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14년간 실설로만 떠돌던 동부 비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조성 방법 및 관련 계좌 번호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월간조선에는 비자금 조성 계좌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표 사진, 이번에는 계좌번호, 이래도 언론에 안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DJ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은 국정원, 국세청뿐 아니라 미국 FBI와 IRS도 함께 조사를 벌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료에는 FBI와 IRS가 DJ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미국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포착한 정황도 있다.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숨가쁜 추적이 이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디냐 하면은 2009년 5월경 국정원이 중국과 미국에서 들어온 첩보를 입수하면서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국정원의 내부 자료가 월간 조선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재판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면서 국정원의 내밀한 비밀과 관계되는 자료가 막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를 이 정권이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있다. 이런 최초의 시작이 되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남 중국 내 비자금 관련자 김박김 2009년 5월 북한의 어느 간부로부터 데이비슨 김대중입니다. 데이비슨이 북경에 동방가리화 상무를 설립하고 인민폐 40억 위안 5억 불 한화 6천억 상당의 비자금을 확보했다는 첩보를 제보 이후 이 간부는 첩보 원출처가 동방가리화 상무 바지사장 김광호라고 추가 제보. 야, 이거 참 정보 소스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되도록 만들고 이걸 월간조선에 입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적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그 정보를 추적했다는 겁니다. 동 회사가 2009년 6월 10일 설립된 회사로서 성성국제빌딩 17층에 소재해 있으며 동사 대표는 데이비슨 측근이자 동교동계와 친한 김모모로 등록되어 있으나 김모의 후배인 김모가 대표 행세를 하고 있다. 데이비슨 부부가 개업식에 참석했다. 김대중 부부가 개업식에 참석했다 이겁니다. 동사 내에 삼남 김홍걸이죠. 김홍걸의 사무실이 있고 동사 회계 삼남에게 보고를 한다. 바지사장 김은 삼남의 측근으로 활동하는 등 동사와 김대중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동사 입주 빌딩의 소유주가 김모의 처 박모이고 이들 부부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김대중 비자금 관련 첩보는 국정원을 긴장시켰답니다.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액수를 보고받고 이것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파악을 해가지고 최종업 3차장을 불러가지고 김대중 직계가족의 국내 차명 계좌 확인부터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세훈 원장은 국내의 김대중 비자금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2009년 하반기에 국정원 해외 첩보망은 김대중 아들 김홍걸의 비자금이 중국 베이징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중국 내에 5억 달러가 있다는 보고에 이어 그중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갈지 모른다는 첩보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것이 월간조선의 주장입니다. 이 월간조선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문제의 회사 동방가리화 상무라는 이 회사를 추적을 했더니 감사에 김홍걸 씨가 지금도 올려져 있다. 이걸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첩보가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나 이번에는 2010년 상반기 국정원 소속 미국 시애틀 주재 도 정보관이 김대중 비자금과 관련한 한 통의 전문을 국정원 본부로 보냅니다. 이 보고 내용이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2010년 이것도 국정원
보고자료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테리 스즈키의 첩보 내용인데, 미국 내 DJ 비자금은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가 있다. 동부는 누구누구 회장, 서부는 한스 루이가 관리한다. 서부 비자금은 전성식, 한스 루이, 누누와 함께 인출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코사인이라는 뜻이죠. 네 사람이. 그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한국 지주회사, 김홍글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 심양 청도 소재 3개 회사, 중국 연병과기대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 하는 내용이 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1억 달러가 바로 지난달에 월간조선이 공개한 이 1억 달러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시애틀로부터 동시에 똑같은 의혹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국세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커지는 거죠.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느냐 하면은, 우선 국세청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있죠. 해외에 탈세 자금이 있으니까 탈세 환수하는 게 국세청의 일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2010년 5월부터 당시에 국세청 차장 이현동, 당시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이분이 나중에 국세청 차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11월에 국세청은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실무 책임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김대중 비자금 조사를 국세청에 거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나와 있어요. 박윤준 국장이 자신이 미국에서 근무할 때 알고 있었던 IRS 미국 국세청 소속 브라이언 조,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브라이언 조를 협조자로 삼아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 내용도 또 자세히 나옵니다. 브라이언 조는 비공식적으로 DJ의 동부 비자금 추적에 나서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계속 제공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끝내고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마치 연재소설을 낭독을 하듯이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이 미국 FBI, 미국 국세청 IRS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체제 속에서 김대중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에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간 결론은 뭐냐? 증거 자료로 볼 때 실존 가능성이 다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이 수많은 증거가 있는 이 비자금 수사는 하지 않고 비자금 조사를 했던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다. 그리고 언론은 월간조선의 이런 5개월에 걸친 심층 보도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쓰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월간조선과 한국 언론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진실을 캐는 힘이고 하나는 진실을 덮는 힘인데, 어느 쪽이 센지 여러분도 한번 어떤 역할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월간조선 5월하를 찾아 읽어보시고, 인터넷에 올라 있는 거를 그냥 공짜로 보시지 말고 월간조선을 사서 읽어보시고 우선 관련 언론기관에 전화를 하십시오. 왜 이건 보도하지 않느냐고.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